말단 병사의 전설 제94장 갓 우주 밖으로 날아오른 강진우는 곧장 진상우에게서 통신을 받았다. 강진우 씨, 중주성 외곽 우주 공간으로 와주십시오. 보급을 위한 수송선이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강진우는 다소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이렇게 대놓고 보급을 받으러 가도 강가 쪽에서 뭔가 오해하진 않을까요? 진상우는 웃으며 답했다. 걱정 마세요. 그 위치는 중주성의 외곽 경계입니다. 그쪽에서 눈치챌 일은 없어요. 게다가 무란 성계 쪽 세력들은 대부분 전함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든요. 강가처럼 봉건식 제도를 유지하는 세력은 오히려 가신들이 외부와 거래하는 걸 장려하는 편입니다. 통제탑에 한마디만 해두면 됩니다. 역시 무기상답게 별별 정보 다 꿰고 있네. 강진우는 중얼거리며 통제탑에 통신을 연결했다. 여긴 강진우. 전함 끌고 잠깐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부하들에게 진상우가 알려준 위치로 전함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중주성의 통제탑 요원은 그의 통신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전함을 끌고 산책을 나간다고. 전함이 애완동물도 아니고.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 상의 강진우 전함 정보에 외출 중이라는 표기를 달았다. 진상우의 말대로 강가 가신 중 전함을 가진 자들은 평시엔 전함을 이용해 장사를 하며 재산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다. 강가는 이를 적극 장려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가신들의 실력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외부에서 벌어온 수익 일부는 고스란히 강가의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강진우의 전함은 성능이 워낙 뛰어나서 순식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미 그곳에는 거대한 수송 보급선 한 척이 정박해 있었다. 양측은 신원 확인을 마친 뒤 곧바로 도킹을 시작하고 보급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엔 진상우가 직접 오진 않았지만 그가 준비한 덕분에 보급은 순조롭게 끝났고 수송선은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 뭘 해야 하나. 심심하네. 지휘석에 앉아있던 강진우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익숙한 얼굴들이 주위에 잘 보이지 않자 괜스레 한숨이 나왔다. 심심하다고. 네가 지금 심심하다고. 너 그 부하들이 내 영지일로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몰라. 이오 제로스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건 강진우의 한가한 태도를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알고는 있어. 근데 걔들이 하는 일은 난 전혀 모르잖아. 도와주고 싶어도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지. 강진우는 억울한 듯 말했다.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좀 찾아봐. 예를 들어 수입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든가, 전함 제작 공장을 만들든가, 아니면 탄약이랑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도 지으라고. 설마 너 진상우한테 평생 의존할 생각은 아니겠지. 솔직히 말해서 진상우라는 인간, 난 못 믿겠어. 인터넷에 이 사람 정보가 하나도 없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가짜 신분이라도 뭔가 흔적은 남는 법인데 이건 아예 기록 자체가 없어. 이 말은 뭐다? 아예 주민등록도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의 정보를 저장한 컴퓨터가 아예 네트워크에 연결 안 돼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고순도 레이저 에너지를 말이야. 단가가 무렴한 무라이 코인인데 거기다 운송비까지 계산하면 완전 손해거든. 그런 걸 어떻게 그냥 넘기겠냐고. 진상우는 엄연히 장사꾼이야. 장사꾼이 손해보면서 남 돕는다고. 말이 돼.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살짝 입을 삐죽 내밀며 변명했다. 무기 밀매상이잖아. 정체가 불분명한 게 당연한 거 아냐. 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야. 뭐라고? 그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그는 너랑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그리 널 도와주는 거냐고. 그 이유에 대해 생각은 해봤어. 에휴, 됐고. 한 가지만 대답해.
너 지금 나를 믿어? 아니면 진상우를 믿어? 이후 제로스타는 말을 뱉고 나서 자기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프로그램 검사를 해봤지만 오류는 없었다. 그저 강진우의 한심한 성격 때문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뿐이었다. 강진우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답했다. 당연히 누나 믿지. 누나는 내가 제일 믿는 사람이야. 그 말을 들은 이후 제로스타는 순간 시스템이 다운될 뻔했다. 강진우의 한마디에 자기도 모르게 프로그램이 과열돼 버린 것이다. 한참이나 지나서야 간신히 안정되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진 컴퓨터 누나를 보고 강진우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누나, 괜찮아? 제로스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다. 괜찮아.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진짜 제대로 해보자. 우선 무기 산업부터 하나씩 세워야 해. 지금 당장은 진상우한테 의존해야겠지만 그 의존도는 점점 줄여가야 해. 너도 알잖아. 경제력이랑 군사력이 있어야 남한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 강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진상우가 특별히 수상하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제로스타의 말이 맞았다. 자기 무장을 갖추면 적어도 누구한테 약점 잡힐 일은 없으니까. 그럼 누나, 내가 뭘 하면 돼? 제로스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단 에너지 생산 공장을 하나 갖춰야 하고, 다음엔 재련소, 그 다음은 조선소, 또 탄약 공장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로스타가 하나하나 손가락을 접으며 나열하자 강진우는 눈이 동그래지며 소리쳤다. 그런 공장을 어떻게 다 갖추냐고. 설비는 또 어디서 구하고 인력은 또 얼마나 뽑아야 하는데. 공장 인건비만 해도 상상 초월일 텐데 거기다 광물까지 사려면 돈이 몇 조는 깨질걸. 그러자 제로스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무인 광물 행성 하나 찾아서 쓰면 되잖아. 광물 따위 굳이 살 필요 없어. 인력도 로봇 쓰면 되고. 돈도 안 들고 실수도 안 하지. 전함 설계 같은 건 나한테 맡겨. 아니, 그러고 보니까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근데 로봇은 전 우주에서 금지품이잖아. 내가 어디서 로봇을 구한다. 강진우는 자신이 로봇을 쓰다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로봇을 어디서 구하느냐가 더 궁금했다. 그에게 있어 로봇은 금기 대상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이유는 훈련 교관이 로봇이었거나 로봇과 생사를 같이 했거나 혹은 제로스타라는 최고의 친구가 컴퓨터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일반인처럼 로봇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그리운 존재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이후 제로스타는 우주 금지품 운운하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음이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다. 로봇이 우주 금지품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말해줄까? 우주엔 크고 작은 국가가 수백 개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몰래 로봇을 쓰고 있어. 특히 은흥제국은 거의 대놓고 로봇을 사용하는 수준이야. 너도 그건 이미 알고 있잖아. 강진우는 은흥제국이 오래전부터 로봇으로 무기 테스트하는 걸 직접 본 적도 있었기에 이 말에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납득이 갔다. 하차는 자기 나라조차 로봇을 쓰는 판에 더 발전된 나라들이 로봇을 못 쓰고 있을 리가 있나. 게다가 말이야, 로봇을 쓰면 정보가 새나갈 일도 없잖아. 완전 비밀리에 처리 가능하다고. 이후 제로스타가 덧붙였다. 근데 우리 어디서 로봇을 사야 하냐? 강진우는 진지하게 물었다. 바보야, 누가 사래? 부품만 사와. 내 누나가 친히 조립법을 알려줄게.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그 다음부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야. 아,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 나는... 이후 제로스타가 말하다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응? 뭐가?
강진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냐. 이후 제로스타는 재빨리 말을 돌렸다. 어쨌든 아까 심심하다고 했지. 지금 내 임무는 로봇 제작용 부품을 사는 거야. 일단 본거지로 돌아가서 일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엔 우리 둘만의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하자고. 일 정리. 그럼. 다른 애들한텐 말 안 해. 강진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일단 유아원한테 초기 자금은 넘겨야 하잖아. 그래야 걔가 영지건설을 도울 수 있으니까? 뭐, 말은 해도 돼. 근데 솔직히 너 여럿이 우르르 따라다니는 거 싫잖아. 이오 제로스타는 이 말이 자신의 의도와 다름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이상하게도 이 로봇 공장 계획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강진우는 이전에 기지에서 겪었던 고생이 떠오르자 혼자 있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이오 제로스타의 설득에 넘어간 강진우는 전함을 몰아 다시 중주성으로 향했다. 돌아오자마자 강가에서 파견한 세무관이 배에 올라와 거래 내역을 샅샅이 조사했다. 하지만 강진우가 진짜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는 아쉬운 얼굴로 돌아갔다. 강진우는 임무가 없는 여군들을 전부 데리고 자신의 영지로 향했고 유아원에게 무라이 코인을 일정 금액 넘긴 후 그 여군들을 맡겨 일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여군 리더 몇 명에게 한 달쯤 놀다 오겠다고 말만 남기고 그녀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전에 번개처럼 도망치듯 상륙정에 올라타 사라졌다. 그렇게 서둘러 도망치듯 떠날 수 있었던 건 이오 제로스타가 알려준 정보 덕분이었다. 케무 왕국 쪽의 전함 손실이 너무 커서 당분간 공격은 없을 테고 강가도 지금은 역량이 부족해 공격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 한마디로 지금이 완벽한 공백기라는 얘기였다. 상륙정을 몰고 강진우는 근처의 오드제국, 오드성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나마 가문 제도를 존중하는 국가였기에 받아줄 가능성이 있었지만 만약 윈터공화국 쪽으로 갔으면 그냥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중립국인 울란성도 후보였지만 거긴 그가 원하는 부품이 없을 뿐더러 괜히 우트신의 이름이라도 잘못 말하면 신도들에게 산채로 찢겨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곳이었다. 오드성에 도착한 강진우는 이팡새를 내고 기계 시장을 돌며 로봇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구매했다. 부품이 모두 준비되자 그는 이번엔 오드성의 폐우주성 거래 시장으로 향했다. 상륙정으로는 도저히 소행성 지대까지 못 가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상륙정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수송선을 살 생각이었지만 이오 제로스타는 그를 말렸다. 대신 거대한 수송선을 사게 했고 환경국과 연결해 아예 수송선 가득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금속 폐기물까지 대량 구매하게 했다. 환경국 직원들은 오히려 강진우에게 돈까지 얹어줄 테니 더 많이 가져가 달라고 할 정도였다. 물론 혼자 움직이는 강진우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일은 주변 상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황당한 일이었다. 혼자서 거대한 수송선을 몰고 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진풍경이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이오 제로스타의 시스템 보조 덕분이었다. 우주로 나간 후 강진우는 수송선의 자동 항법 시스템을 설정해 소행성 지대로 향하게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오 제로스타의 안내를 따라 로봇 제작에 착수했다. 공간 점프 없이 이동한 덕분에 소행성 지대 가장자리까지 가는 데만 열흘이 걸렸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가 예전에 세팅해둔 해스기지는 제로스타의 통제 아래 알아서 문 앞까지 나와 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수송선은 천천히 입구로 진입했고 그 안에는 무려 20척의 고급 수송선이 대기 중이었다. 입항을 마친 후 기지의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미리 입력돼 있던 루틴대로 기지는 다시 소행성대 속을 유유히 순항하기 시작했다. 푸슉. 수송선의 선체 문이 열리자 신나서 눈이 반짝이는 강진우가 먼저 튀어나왔다. 그의 뒤에는 절뚝절뚝 걷는 것조차 어설픈 거대한 금속 인간 하나가 따라 나왔다. 온몸이 철판과 볼트로 이루어진 듯한 그 존재는 키가 무려 2미터에 달했으며
어쩐지 대충 뚝딱 만든 것 같은 투박함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우람하고 묵직한 철제 얼굴. 광대뼈와 턱이 튀어나온 그 모습은 거의 철로 만든 미간 대장 느낌이었다. 자, 봐봐. 여기가 우리의 스기지야. 강진우는 신난 강아지처럼 로봇의 손을 잡고 질질 끌며 기지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여긴 상륙정 전용 포트고 전투함 최대 50척까지 수용할 수 있게 확장할 거야. 저쪽에 있는 수송선 20척도 전부 우리 거야. 안엔 온갖 무기가 잔뜩 실려 있으니까 괜히 장난치면 안 된다. 로봇은 삐걱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입 모양조차 없는 철판 같은 입을 떡 벌렸다. 그리고는 뭔가 뱉듯이 기계음 섞인 투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강진우는 눈썹을 번쩍 치켜 세우더니 정색했다. 아, 몇 번을 말했냐? 아빠 아니고 형. 나 20살이야. 생. 나이야. 너 아빠라고 부르면 나 바로 기계해체 들어간다. 로봇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똑같은 삐걱거리는 말투로 말했다. 형. 퍽. 강진우는 그대로 점프해서 로봇의 머리를 퍽하고 한 대 갈겼다. 철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리자 로봇은 머리를 기울인 채 어리둥절한 눈빛, 같은 느낌의 붉은 렌즈를 보냈다. 본인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그렇다. 이 로봇의 내부에는 제로스타가 삽입한 자기 분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기에 자신이 혼났다는 건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이 낮아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강진우는 그런 멍청한 표정에 화가 더 났는지 다시 한번 머리를 퍽 하고 때렸다. 그리고 또 하나. 명령을 받습니다. 같은 말 금지. 그건 부하가 상관한테 쓰는 말이야. 넌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면 내가 아니면 말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라고. 알았어. 로봇의 눈이 잠깐 깜빡이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기억했어요. 형. 이번엔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말도 더듬지 않았다. 몇 대 맞으니까 말도 훨씬 잘하네. 언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거 아니냐? 그럼 더 자주 때려줘야겠는걸? 강진우는 흡족한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는 로봇의 팔을 끌며 신나게 말했다. 자, 이제 기지 구경 가자. 우리 집 자랑 좀 해볼까? 강진우가 이렇게 즐겁게 로봇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이호 제로스타는 그의 이어폰을 통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로봇이 완성된 순간부터 말도 가르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심지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강진우의 모습은 마치 금속으로 된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듯 따뜻했다. 도대체 왜 저렇게 금속 덩어리 하나에 저리도 잘해주는 걸까? 이해는 안 됐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 자신 역시 묘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낀 제로스타였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강진우는 로봇에게 게임하는 법까지 가르치고 있었다. 저기 조준. 거기가 급소야 급소. 오케이. 하나 떨궜어. 으악 조심해. 아깝다. 또 죽었네?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강진우가 소리를 지르며 신나게 게임을 하는 사이 로봇은 삐걱대는 손으로 컨트롤러를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던 제로스타는 무심코 혼잣말을 뱉었다. 옛날 인간들이 다 강진우처럼 로봇을 대해줬다면 로봇 반란 같은 건 애초에 없었겠지. 기지를 한 바퀴 다 돌아본 뒤 강진우는 로봇에게 이름은 강일이야 라고 지어주고는 수송선에 쌓인 금속 폐기물 더미에서 다음 로봇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찾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미 강진우는 5대의 로봇을 더 만들어냈다.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제로스타의 말대로 로봇이 한 대만 있으면 그 다음부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 물론 더 못 만든 이유는 자재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중주성 인근 성역. 다소 낡은 거대한 수송선 한 척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선체 내부에서는 강진우가 5대의 로봇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얼굴이 가장 크고 터프하게 생긴 로봇, 강일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일아, 넌 강이, 강삼, 강사, 강호의 맏형이야. 내 경험 다 나눠주고 잘 이끌어줘. 그리고 제로스타 누나 말 잘 들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함부로 위험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5 로봇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수송선 주컴퓨터 안에 숨어있던 이후 제로스타는 키득거리며 말했다. 아이고야, 그렇게 질질 끌지 말고 좀 빨리 가라. 너 없는 사이 내 부하들 난리 났다.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물었다. 근데 누나, 넌 왜 같이 안 가? 이후 제로스타는 흑발 미녀의 홀로그램 모습으로 나타나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여기서 전체 상황 통제해야지. 그럼 애들이 공장 제대로 못 짓잖아. 그리고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가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삐빅하고 그냥 가면 돼. 그럼 나간다 다음에 올 땐 부디 수많은 내 동생들로 가득 참별이 되어 있기를. 강진우가 손을 흔들며 상륙정에 탑승하자 제로스타는 마지막으로 외쳤다. 다녀오면 행성 가득 내 동생으로 채워줄 테니까 얼른 꺼져. 그리고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상륙정을 강제로 발사시켰다. 수송선 창밖으로 날아가는 상륙정을 보며 5 로봇은 팔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다. 심지어 꽤 오랫동안 손을 내린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제로스타가 한마디 던졌다. 됐어. 그만 연기하고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5 로봇은 동시에 흑흑흑흑. 형님 간다. 형님 없이 우리는 어쩌라고. 하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울음 섞인 기계음이 울려 퍼지자 제로스타는 황당하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다. 뭐야, 너희 왜 이렇게 감정이 풍부해? 내가 너희한테 감정 모듈 설치 안 했을 텐데. 그러자 강일이 쭈뼛대며 말했다. 그게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님이 떠나니까 자동으로 울음 코드가 발동됐어요. 아마 자가 분석 시스템이 진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가 분석 시스템이 감정 회로를 진화시킨다고. 이건 해체해서 검사 좀 해봐야겠는걸? 제로스타가 중얼거리자 5 로봇은 순식간에 벽 구석으로 몰려가 서로 부둥켜 안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 제발요, 대장님. 저희는 해체당하고 싶지 않아요. 잘생기고 아름다우신 누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만약 강진우가 이 광경을 봤다면 아마 입을 떡 벌리고 말았을 것이다. 나 혹시 천재인가? 어떻게 만든 로봇이 이렇게 성격이 살아있어? 제로스타는 지그시 한숨을 쉬며 로봇들을 노려봤다. 도대체 너희 왜 이렇게 강진우랑 닮은 거야? 걔랑 좀 오래 붙어있더니 성격이라도 옮았냐? 강일은 그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손을 비비며 말했다. 누님, 형님이 주신 임무도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그게 나머지 로봇 넷도 따라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모았다. 그래, 같은 말 5번 반복하지 마. 지금 당장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광물 행성 찾아. 필요한 장비는 다 챙겼겠지. 없다고 하면 너희 중 하나를 해체해서 재련로로 쓸 것. 걱정 마세요, 누님. 완전 풀세트 챙겼습니다. 절대 누님이 우리 뜯어볼 일 없을 겁니다. 5 로봇은 잽싸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가서 잘하겠습니다요.
제로스타는 코웃음을 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다 보면 알겠지. 그리고는 수송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주의 심연 속으로 이끌어갔다. 강진우는 중주성 통제탑의 착륙 허가를 알리고 지난번처럼 해안가에 착륙하자마자 순식간에 수많은 순찰정에게 둘러싸였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강진우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외쳤다. 주공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강진우는 이 상황이 영 어색했다. 괜히 등줄기 땀이 주르르. 그는 급히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일어나. 다들 일어나. 그런 건 하지 말자. 병사들이 하나둘 일어난 뒤 강진우는 그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팽문영이었다. 강진우는 웃으며 물었다. 팽문영, 내가 없는 한 달 동안 영지는 잘 돌아갔나? 팽문영은 바짝 긴장한 채 정중하게 대답했다. 보고드립니다. 주공님. 여러 분부를 충실히 이행한 덕분에 영지에는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난번 봤던 낡은 어선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전부 최신식 고속 어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해변의 허름한 오두막들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깔끔한 현대식 주택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오, 생각보다 훨씬 잘했는걸? 강진우는 속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잘했어. 만족스럽네? 다들 맡은 일 계속해. 나는 직접 시청 아니, 시청 말고. 아, 그렇지. 혜성시 시청. 거기로 갈 테니까. 지난 회의에서 강진우는 시청을 영지의 공식 행정본부로 지정한 바 있었다. 예, 주공님. 팽문영은 단호하게 답하며 바로 부하들을 정리했다. 주공의 명령은 토시 하나도 깎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이미 모든 가신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시청에 도착한 강진우는 입이 절로 벌어졌다. 여기가 그때 회의하던 시청 맞아. 돌바닥으로 깔려있던 시청 광장은 번쩍이는 금속 소재의 바닥으로 바뀌어 있었고 전체 면적도 수십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확장돼 있었다. 광장을 둘러싼 고층 빌딩들은 연방 시절에나 보던 스타일이었고 중앙 분수대며 꽃밭, 조경까지도 정갈하게 갖춰져 있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대단하네. 겨우 한 달 만에 도시가 싹 바뀌었잖아.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걸어가는 동안 이미 소식을 들은 유아은과 이하진을 비롯한 주요 가신들이 시청에서 뛰쳐나와 광장으로 마중 나왔다. 마침 광장에서 산책 중이던 시민들은 이 기세에 깜짝 놀라 잽싸게 꽃길 너머로 물러나 구경을 하기 시작했고 시청 경비병들은 서둘러 강진우 주변을 둘러싸며 경계를 폈다. 하지만 유아은과 이하진은 그 틈에도 강진우를 향해 눈을 흘기며 다가왔다. 사라졌다 돌아온 주공님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던 거. 강진우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모아 사죄하듯 인사했다. 한 달 넘게 통 연락도 없이 잠수 탄 걸 생각하면 누가 봐도 한 소리 들을 만했다. 됐어요. 주공님. 그런 쇼는 이제 그만하시죠. 유아은이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가신들 다 귀환했어요. 보고 안 받으실 겁니까? 그럼 전 영지의 가신들 다 모여서 보고하게 해요. 강진우는 둘러보며 말했다. 낯선 얼굴의 가신들이 대여섯, 그 외엔 유아은과 이하진뿐이었다. 다른 이들은 아마도 아직 영지 곳곳에서 업무를 처리 중인 듯했다. 유아은은 옆에 있던 가신에게 눈짓했고 그 사람은 곧바로 시청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마 통신 연결하러 간 모양이었다. 그 모습을 본 강진우는 슬며시 유아은 곁으로 다가가 농담조로 말했다. 하은 누나, 보니까 가신들 다 누나한테 길들여진 것 같은데. 유아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주공님이 한 달이나 잠수 탄 바람에요.
전부 저한테 와서 일 묻고 심지어는 반란 일으킨 가신도 있었는데 제가 몇 명 처벌했어요. 혹시 월권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말에 강진우는 눈이 동그래졌다. 반란?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 그러자 이하진이 말을 이었다. 몇몇 가신들의 자식들이 주민을 괴롭히다가 우리 경찰한테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항의하다가 유아은 누나한테 호되게 혼나자 지들 봉지로 도망쳐선 부하들 불러다 출입문을 봉쇄하고 뭐 자치 어쩌고 하면서 뻗댔죠. 아니, 군대는 다 통합시켰잖아. 어디서 병력을 끌어다 써? 주공님, 그 사람들 원래 가문 식구랑 직속 가신들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깨 좀 넓은 청년들 끌어다 징집하면 얼마든지 유사 부대 만들 수 있어요. 이하진이 설명했다. 그럼 그 반란 가신들 지금은 이미 진압했습니다. 그것도 정식 병력도 안 쓰고 주공님의 친위대만으로 말이죠. 유아은이 자신 있게 말했다. 친위대. 아, 그 강화복 입은 언니들 말이지. 맞아요. 유아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생각난 듯 말을 이었다. 주공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그녀는 이하진에게 눈빛을 보냈고 이하진은 바로 주머니에서 기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텅 빈 광장이 순식간에 변했다. 수만 개의 의자가 마법처럼 바닥 위로 솟아올랐고 광장 상공에는 푸르른 반투명 방어막이 펼쳐지며 따사로운 햇살을 가렸다. 이런 디자인을 해냈다니. 하! 이건 완전 야외 회의실이잖아. 이거 도대체 누가 설계한 거야? 강진우는 수천 개의 의자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감탄을 터뜨렸다. 유아은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임설인이 설계하고 시공까지 총괄한 거예요. 평소엔 시민광장으로 쓰다가 회의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회의실로 바뀌어요. 최대 수용 인원은 4만 명이고 각 좌석엔 영상 금성 통합 조작 시스템도 있어요. 저 위에 있는 파란색 차광막은 단순한 그늘막이 아니라 비도 막고 햇빛도 가리고 필요하면 영상 자료도 투사할 수 있죠. 어때요? 괜찮죠? 강진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아주 좋아. 역시 영지 설계는 임설인한테 맡기길 잘했어. 이건 신의 한 수였다니까. 그 말을 들은 이하진이 킥킥 웃으며 끼어들었다. 근데 주공님, 그 말투. 마치 자기 자랑하시는 것 같네요. 강진우는 잠깐 머쓱해졌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이하진이 예전 같지 않게 농담까지 할 줄 알다니 마음속으로 뿌듯함이 밀려왔다. 한동안 무뚝뚝하고 말수적던 이하진이 저렇게 웃으며 말을 건네는 걸 보니 확실히 이들에게 일과 사람을 맡긴 건 잘한 일이었다. 업무를 맡으니까 사람을 만나고 문제를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성격도 변하지. 시간만 좀 더 지나면 다들 자기 분야에서 날아다니겠네. 강진우가 그렇게 흐뭇한 마음에 잠겨있는 사이 저녁에서 파견되었던 가신들이 하나둘씩 복귀해 회의장으로 도착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디자인의 소형 호버카를 타고 왔는데 차량엔 강진우 영지라는 문구가 깔끔하게 새겨져 있었다. 오, 이건 분명 재정에서 예산 지원해서 지급한 거겠지? 디자인도 좋고 통일감도 있고. 좋아. 강진우는 마음속으로 끄덕이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가 앉은 자리만 모든 가신들의 좌석을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가신들은 하나둘씩 위계에 따라 자신들의 자리로 들어가 착석했다. 남는 좌석들은 이하진이 버튼 하나를 누르자 매끄럽게 지하로 사라졌다. 경비는 여전히 강진우의 여성 부대가 담당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시청 경비대 수십 명이 주변에서 질서 유지를 맡고 있었다. 강진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그럼 회의 시작하자. 먼저 유아은이 이번 달 재정 상황을 보고해줘. 예, 주공님. 강진우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유아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자리에 조작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양옆에 있던 그녀의 2명의 부관이 자리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더니 미리 준비해온 자료 카드들을 하나둘 꺼내 정리하며 유아은에게 넘길 준비를 했다. 유아은 쪽만 그런 게 아니었다. 다른 주요 담당관들도 조용히 자기 부관들과 귀옛말을 주고받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임무지에서 돌아온 가신들끼리는 삼삼오오 모여 분주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강진우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없는 한 달 동안 완전히 자기들 스타일대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잖아. 좋다. 아주 좋아.